네, 그러면 오늘은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혹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뭐 휴전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휴전이 아니라 빨리 종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막 태아들 네. 막 아니, 그죠? 그래야 되지만 아유, 신생아들. 네, 일단 나오는 얘기들은 네. 뭐 휴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새로운 소식들도 접하셔야 되고 계속 또 분석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아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도 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보다는 좀 덜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매체도 많아진 데다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 관심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하마스 뭐라죠? 뭐 이렇게 지하 뭐 이런 땅굴 이런 데를 소탕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명분으로 시가전을 실시한 지가 꽤 됐는데 네. 그래서 민간인들 뭐 아이들 여성 뭐 이게 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요. 일단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2,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뜻은? 국제사회 여론이 너무 나쁘다. 아하. 이스라엘이 원래 시간은 갈수록 이스라엘의 여론이 나빠지는 게 항상 그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전으로 여론이 압력이 들어오니까 네.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이제는 2, 3주밖에 시간이 없어서 2, 3주 안에 다 끝내야 된다. 그 이상 가면은 이제 세계 여론이 완전히 역풍이죠. 역풍 정도가 아니라 뭐 이스라엘이 흔들릴 정도가 된 거니까 국제사회에 더 이상 욕을 안 먹으려면 2, 3주 안에 빨리 끝내야 된다. 아마 미국에서 시간표를 준 것 같아요. 2, 3주 안에 못 끝내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지원 안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지원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무기 지원이죠. 무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지금 이스라엘 쓰는 무기가 다 미국 미제니까요. 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미국 무기 없이는 이스라엘 전쟁 못 미군이 합니다. 그냥 공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사는 거 아니고요? 주는데 사는 식이지만 네.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뭐 워낙 원조를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원조 없이는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항공모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공모함이라는 거예요. 항공모함에서 이게 이스라엘이 있어야지만이 중동 지역의 석유를 우리가 자원을 고정화된 항모의 역할을 한다. 항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게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죠. 미국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없이는 안 되고 즉 그 외무장관도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미국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미국 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둘러서 말한 게 미국에서 2, 3주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2, 3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뭐 어차피 뭐 출구 전략 하려면 명분도 있어야 되고 협상을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어떤 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를 풀어는 게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전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전쟁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쟁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하마스의 작전을 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거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봐라 우리가 이거 하려고 들어갔다고 할 텐데 이제 그걸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답답할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마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하마스가 강하다. 사실은 우리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일 처음에 작전 들어갔다 대참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대참사가 났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요.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들어간 작전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마스가 생각보다 강하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마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자신들이 이스라엘 영토를 점령까지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때리지 않을 거라고 상상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준비가 했을 테고요. 그리고 영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탱크를 부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써 탱크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것만 19대가 탱크가 날아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네. 정규군의 탱크가. 정군 탱크가요.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요. 군인들이 지금 총 300명 이상 죽은 걸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들어가서 죽인 군인들도 있고요. 그런 거 합치면 현재 300명이 넘는 걸로 나오고요. 초반에 300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보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반대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에 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마스가 했다고 했던 여러 가지 만행들이 있잖아요. 그 만행들이 하마스가 한 게 아니다라는 내부 보고들이 계속 나와요. 지난번에 병원 폭격이라든 뭐 이런 것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 첨수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민간인 그러니까 강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 수 죽인 것도 하마스가 죽인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군인이 죽인 사람들만 200명은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나옵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안 좋은 거죠 이스라엘한테는. 전반적으로 국내외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빨리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이번 하마스 작전을 계획했던 두 수계는 잡아야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쪽 입장이에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시키고 그냥 아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근데 상황. 어차피 네타냐후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어차피 지금 뭐 네타냐후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전쟁 시작할 때 요압 갈란트 그 국방장관이 아마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전격적으로 빨리 욕 먹더라도 치고 빨리 끝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타냐후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압 갈란트 장군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이 어차피 시간이 끌면 욕을 먹으니까 빨리 초반에 많이 욕 먹더라도 깨끗하게 끝내버리는 게 빠르는 건데 네타냐후가 막았던 거죠. 여론 때문에. 빨리 깨끗하게 끝나는 게 걸? 뭐예요? 요압 갈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질질 끌지 말고 네. 시간이 끌수록 욕을 먹거든요. 이스라엘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왔고. 그러니까 욕을 먹을 바에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래서 초반에 전격적으로 모든 무기를 투입해가지고 끝내버리자고 그랬거든요.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질질질질 막은 거죠. 네타냐후가 네타냐후가 막았죠. 예. 뭐 누가 더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전쟁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네. 그런 근데 생각이 진짜 그 양반 말대로 빨리 끝나는 정말 총공세를 했으면은 엄청난 민간인 엄청나겠죠. 지금 민간인 죽은 것만 팔레스타인 쪽에서 집계한 게 11,000명이 넘거든요. 어우. 어린아이가 5,00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걸 제가 봤냐면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들어가지 못하고 네. 전기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SNS 다 돌아가는데 세계 여론이 좋아질 수가 없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억울하고 그 니네 보복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네. 지금 오늘 그 올라프 그 이스라엘 독일에서도 이스라엘은 자기를 방어할 장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방어하는 게 그러면 민간인들 11,000명 죽이고 어린아이 5,000명 이상 죽이는 게 그게 자기 방어냐. 이게 나오니까 지금 유럽 각국 그리고 미국도 지금 어렵죠. 변호하기 어려우니까. 미국이 입장이 좀 곤혹스럽겠네요. 곤혹스럽죠. 네, 말은 굉장히- 안 듣고 네타냐후는. 말 안 듣죠. 예, 말 안 듣. 근데 이제 미국이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기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기관사는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나라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이 뭐 가자지구 다 핵심 지역은 다 점령했고 이제 하마스만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핵심 지역이 어떻게 점령합니까? 남부 쪽은 손도 못 대는데요. 그 북부에서만 지금 있는데 핵심 지역이 남부에 있어요? 남부에도 땅굴이 다 연결돼 지하로 다 있잖아요. 연결돼 네, 있는데. 다 연결돼. 있고 북부만 지금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거기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얼마입니까, 교수님? 230만이죠. 230만 명을 다 소개를 안 하면 계속 좁은 지역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마스 지도부도 그 좁은 지역 땅 밑에 있든지 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상을 하지 않으면 하마스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집트로 다 보내든가. 이집트 안 받죠.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이집트는 본인 자기들의 문제도 있죠. 이집트는 6개월마다 100만씩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인구 제한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230만 원 어떻게 받겠습니까? 못 받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의 예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집 나가면 이스라엘이 못 들어오게 한다. 나가면 그냥 가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93년에 오슬로 협정을 했었을 때 어떻게든 나라를 세워줬어야죠. 나라를 세워주고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팔레스타인 문제로 끝나는 건데 그건 국가 대 국가 국경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안 해주고 네타냐후 거기 라빈 총리가 죽은 다음에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실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가 만든 작품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지금의 상황이.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전 이스라엘의 정보 수장이었던 캐dim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네탄야후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건국 이래로 이렇게 극단주의 세력이 득실되는 건 처음이다. 이스라엘 자체가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네네. 정보 수장이 전직 정보 수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역대 이래로 이렇게 강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종교가 혼합돼서 이런 사람들이 득실되는 나라가 된 거는 이게 지금 네탄야후 문제가 아니라 이거 더 심각한 문제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뭐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을 겪을 때나 그 이후에도 뭐 시오니즘이라든지 뭐 그 유대 민족의 어떤 그런 민족 의식 이런 것들로 지탱되어 온 나라 아닙니까? 예. 이렇게 차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시온주의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나라를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땅에 이미 빈 땅이면 괜찮은데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려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데 그러면 공존을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데 공존을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국의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897년에 처음으로 시온주의 협회가 나왔었을 때 오스트리아 빈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 3명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는데 뭐 이게 역사적으로는 진짜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말은 많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신부는 아름다우나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 신부는 아름다우나 네. 다른 남자 품에 그러니까 안겼다. 땅은 우리의 땅인데 돌아갈 땅인데 이미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버렸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그 사람들이 안 했다 뭐 했다 말이 많았는데요. 근데 뭐 했던 안 했던 중요한 건 1970년에 골다 메이르 총리가 그 말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랑이 약해서 신부를 뺏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매일 밤 감사드린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이스라엘 문제의 핵심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같이 나누거나 아니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한 나라가 됐어야 되는 건데 하나를 무조건 밀어내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이 역사의 반복이죠. 이게 비극입니다. 자 지금 뭐 긴 역사 문제를 지금 아침에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의 양상과 또 전개 과정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나 뭐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테니까. 그럼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한 길면 2, 3주, 짧으면 1, 2주 안에 뭔가 전쟁의 어떤 전격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뭐 이건 뭐 제 말보다는 그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한 얘기니까요. 2, 3주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 11월 말이나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아하게 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을 그 안에 만들어야겠죠. 야, 이래서 나왔다. 우리는 진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절대 전쟁을 끝내더라도 허겁지겁 진 것처럼 패자처럼 나가오는 모습은 나중에라도 안 좋으니까 뭔가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려고 그러겠고 아마 그 기점이 되는 것들이 일단 인질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인질과 수감자의 교환? 그렇죠. 인질 협상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마스한테 밀려서 나온 거 아니다라는 인상을 반드시 이스라엘은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 근데 계기점은 인질과 수감자의 교환은 어차피 하마스가 처음에 사건을 일으킬 때 주장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밀린다는 생각을 하게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타겟으로 삼는 가자지구 총사령관 그리고 이번 전쟁을 기획했던 이 두 사람을 정리하는 거. 정리라는 게 사살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암살이든지 체포라든지. 체포 생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생포는 어려울 거고 사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못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 여론도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왜곡된 보도인가요? 아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더 안 좋은 건 여론이 더 안 좋은 거는 하마스 욕이 아닙니다. 요즘은 옆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욕이에요. 같은 무슬림 형제 국가들에 대한 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하냐 너네들 도대체. 안 도와준다? 안 도와주냐. 뭐 하고 있니 너네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슬람 세계 OIC라고요. 이슬람 협력 회의가 모였는데 뭐 이렇다 할 뾰족한 수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비판 성명만 나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랍 지식층이나 무슬림들은 아니 이란 니네들은 그렇게 뭐 뒤에서 뭐 이스라엘 절멸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하는데 니네들 하는 게 뭐가 있냐? 니네 아랍 국가들 니네 하는 게 뭐가 있냐? 튀르키예 너 에르도안 뭐 말은 시원하게 하지만 그게 진짜 네 속은 아니지 않느냐? 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도대체 뭘 움직여봐라. 지금 이 심정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욕을 하기 전에 지금 벌써 주변 국가들 욕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마스는 영웅이 된 것도 있죠. 하마스가요? 예. 왜냐하면 야 그래도 하마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 얘기하는 게 지금 하마스밖에 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마스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마스 욕은 지금 갈 시간은 없고 주변 국가들한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걱정했던 거는 사실 이번 사태가 중동 전체 전쟁으로 확전되는 건 아니냐, 그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뭐 시리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레바논 이런 쪽에 있는 무장 세력들 뭐 개입하고 또 이란도 개입하고 이런 건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군요. 사실은 미국과 이란은 절대 확전을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꾸만 레바논 쪽으로 올라갈까 봐. 예, 오히려. 그래서 하마스 전쟁은 일단 두고 헤즈볼라하고 싸움을 계속해서 확전을 시킬까 봐 지금 미국은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하고 싸우는 문제는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요. 헤즈볼라하고 싸우면 진짜 이란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헤즈볼라도 약이 올라 있고 헤즈볼라가 지금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많이 좀 군인들이 죽은 걸로 나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보도에는 10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들은 정보는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헤즈볼라와의 교전에서 예, 교전에서 거의 비슷한 수가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정보는 진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헤즈볼라도 만만치 않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계속 싸움을 걸어서 확전을 시킨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중동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헤즈볼라만 때리는 게 아니고 헤즈볼라를 만약에 건드려가서 헤즈볼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만 때리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립니다. 그러면 레바논을 때리면 레바논은 갑자기 불바다를 맞는 거예요. 헤즈볼라 남부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레바논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헤즈볼라 내려 나오면 너만 때리는 게 아니라 레바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네. 그럴 능력은 되나요? 되죠. 충분히 되죠. 화력은 충분하니까요. 헤즈볼라는 공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하마스는 공군이 없어요. 레바논은요? 레바논 공군이 있지만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뭐 이라크의 민병대들 있지 않습니까? 시아파 민병대. 네. 최소 20만에서 300만입니다. 예, 그 사람들 움직일 거고 후시도 움직일 거고요. 예멘에서 그렇게 되면 확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건 하마스가 아니라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 쪽으로만 이스라엘이 전선을 넓히지만 않으면 확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내에도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두 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네. 네, 왼쪽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가자 지구가 있고 또 네. 웨스트뱅크가 있는데 네. 서한 지구가 있는데 네. 이쪽 서한 지구 쪽에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서한 지구는 사실은 PIJ라고 그래가지고요.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무슨 하마스와 비슷한 조직이긴 한데 세력은 좀 약해요. 그런데 거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마스에 비하면은.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헤즈볼라예요. 레바논과의 부딪히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웨스트뱅크 쪽이 네. 헤즈볼라하고 더 가깝잖아요. 가자보다는. 웨스트뱅크 쪽이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꼭 더 아래 그렇지 요르단과 좀 붙어 있으니까 더 북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네. 레바논 쪽으로 가려면 더 북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하마스 쪽 PIJ가 그쪽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종 쪽으로는 그렇지만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PIJ가 움직이는 거를 당하는 걸 웨스트뱅크가 당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요르단이 군대로 움직이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큰 문제가 아닌데 레바논이 항상 문제죠. 레바논 그렇게 되면은 레바논 전선이 열리면 이라크 시리아 전선도 열릴 가능성이 있죠. 이란이 시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민병대를 투입할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뭐 가자 지구가 워낙 작은 영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상전 뭐 시가전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1년 반 2년씩 한다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의미도 없고 뭐 완전 점령을 해서 뭐 뭘 하거나 영토를 뭔가 체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거나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철수를 해서 옛날 체제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의 양상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쟁적인 양상은 끝난다 하더라도 테러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계속 빈발하지 않겠냐 그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어요. 오히려. 예. 예. 그래서 하마스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아무튼 전 세계가 어떻게든 얘는 나라 만들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줄 것 같은 움직임은 있어요. 이게 전례 보기 드문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문제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해결되기 쉽진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준데 그러면 가자와 이 웨스트뱅크를 합쳐서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웨스트뱅크 만들어주고 가자는 일단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면 세 개로 나라로 갈 것인가, 두 개로 쪼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 문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테러가 날 거고, 테러가 나면은 저는 거기 불바다는 유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럽. 네, 유럽이 될 거라고 봐요. 유럽이 또 불바다가 돼요? 예, 유럽에 많은 무슬림 그 무장 세력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테러 집단들이 2세들, 3세들이. 그러니까 유럽이 테러가 나오는 거는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가는 테러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자생적 테러들이 생겨요. 그게 지금 유럽의 가장 큰 문제들이에요.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했었을 때 사담 후세인을 없애고 그다음에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알카에다라든지 이렇게 그 극단주의로 빠지는 소속 조직원들이 늘어났어요. 그게 이민자들이 아니고 이민자의 아이들, 아랍어도 못하고 이름 못하는 아이들인데 태어나서 프랑스하고 독일말 이렇게밖에 못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정체성을 그쪽으로 찾아가. 16살, 17살. 영국 애들도 그렇고요. 그게 재성제 테러거든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봤으니까요. 직접적으로 더 심각해요. 사담 후세인의 그 2003년에 미군이 괴롭혔던 이라크 사람들의 그 참상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네네. 유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테러가 오히려 이후로 걱정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하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그 유태인들 중에 뭐 전통적으로 쓰는 뭐라 그러죠, 이 모자 같은 것 그거 벗고 다닌다는 사람들도 테러 입을까봐.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미국에 이렇게 반 이스라엘 감정이 높았던 적이 있었던가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젊은 친구들 특히 그 Z 세대들이라고 줌머라고 그러더라고요. 줌을 쓰는 세대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개전 초기에 미국의 한 그 미군 쪽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병사들 중에서 왜 우리가 미국을 이스라엘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병사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부대 내에서도 반셈주의 엔타이 세마이티즘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엔타이 세마이티즘이라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극우적인 행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 미국인이 아니라 유대인 주이시 아메리칸들이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주이시 아메리칸들이 더 지금 미국 이 주이시 이스라엘리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게요. 뭐 무슬림이라든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아닌 사람들, 유대인 학생들조차도 그런 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뭐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아마 조금 그게 그만두게 될 뭐 이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썩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네, 2-3주 뭐 저희 그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거니까 네. 2-3주를 좀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는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2-3주라는 시간도 그냥 평상시에는 뭐 그냥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긴 한데 현장에서 공포스럽게 견뎌야 되는 사람, 민간인들이라든지 뭐 병원 또 의사들이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들도 참 마음 아픈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요. 요거 꼭 말씀드리겠는데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국제 유엔 기구 들어 있잖아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101명이 죽었어요.
유엔 기구에 종사하는. 그래서 유엔이 역사상 이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세계 여론을 건드기가 어려워요. 유엔 기구의 직원이 예, 직원이 101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조기를 달고 묵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네. 예, 포성이 좀 멋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